한때 우리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거인,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근데요, 그 거인이 지금 맥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28년 역사를 가진 홈플러스가 어쩌다가 이런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5,931억 원. 이게 뭐냐면요. 홈플러스가 최근 3년 동안 기록한 누적 영업 손실이에요. 그냥 장사가 좀 안 되네 이 수준을 넘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한때는 연매출이 9조 원을 넘나들던 그런 거대 기업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지표들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9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그냥 뚝 떨어졌고요. 2023년 부채 비율은 3,211%.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거든요. 회사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거의 바닥이 났다고 봐야죠. 결국 버티다 지난 3월 홈플러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알려면요, 과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면 홈플러스는 주인이 총 3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운명이 정말 크게 달라졌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명확한 변곡점이죠. 삼성에서 시작해서 영국의 테스코라는 글로벌 유통 공룡 아래에서 업계 2위까지 올라가면서 진짜 황금기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홈플러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 거대한 빚의 정체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7조 2천억 원.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금액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MBK가 이 엄청난 돈을 자기 돈으로만 다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입 매수, 영어로는 LBO라는 방식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홈플러스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홈플러스한테 떠넘겨버린 거죠. 결국 홈플러스는 하루아침에 수조 원짜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이자 부담이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장에서 열심히 물건 팔아서 번 돈이 전부 다 이자 갚는 데 쓰여야 했어요. 그러니 낡은 매장을 새로 꾸미거나 요즘 대세인 온라인 기술에 투자하거나 경쟁사보다 더 싸게 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여력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장을 위한 엔진을 다 떼어버리고 그냥 빚 갚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처럼 돼버린 거죠.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대주주가 회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투자금만 빼내려는 모습만 보이니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님들 발길도 끊기고 매출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홈플러스 내부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빚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바깥 세상, 그러니까 유통시장 자체가 정말 완전히 변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 소비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은 다이소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는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거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에 가서 팍팍 쓰죠. 바로 선택적 소비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내세웠던 대형마트는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끼어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전체 소매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홈플러스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형마트라는 업종 자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라는 뜻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었습니다. 당장 물건값을 확 낮추니까 매출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게 동시에 딜레마였어요.
PB 상품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트들은 서로 누가 더 싼가만 가지고 경쟁하게 됐고 결국 시장 전체를 초저가라는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수익성을 깎아먹는 경쟁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막대한 빚에다가 급변하는 시장까지 이 이중구 속에서 홈플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고 있을까요? 전략은 딱 두 단어, 축소와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매장은 과감하게 줄이고요. 그 힘을 온라인과 퀵커머스에 쏟아붓는 거죠. 여러 이름으로 흩어져 있던 배송 서비스를 매직 배송 하나로 딱 통합하고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랑 손잡고 1시간 내 배송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의 유통시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각계전투의 시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퀵커머스, 수많은 전선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홈플러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 역시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운명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주말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카트 끌면서 장 보던 그 거대했던 대형마트의 시대는 이제 정말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